정리해야 할 사람 5명. 첫째, 빌리기만 하는 사람. 둘째, 비교하며 사는 사람. 셋째, 고마움을 잊는 사람. 넷째, 과거에 사는 사람. 다섯째, 사랑을 통째로 착각하는 사람. 그는 펜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늦가을 노을이 눈부시게 붉었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 덜어낼 때가 온 것 같았다.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에 앉은 이만수, 72. 바람이 불고 낙엽이 발끝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어. 옆에서 보리차를 마시던 박 여사, 68. 살짝 웃으며 물었다. 은행 잔고 말고 사람 잔고 말이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한테 붙는 이자야. 박 여사는 피식 웃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수첩을 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줄을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 상철.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였다. 운동도 같이 하고 첫 월급으로 소주 한 병 나눠 마시며 야, 우린 평생 친구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상철의 말 속엔 늘 부탁이 섞여 있었다. 야, 이번에 작은 공장 하나 차리는데 투자 좀 해라. 나만 믿어. 그 말에 흔들렸던 젊은 날의 만수는 통장에 있던 돈을 털어 그에게 내줬다. 그때까진 우정이라 믿었다. 하지만 사업은 금세 기울었다. 이듬해부터 상철은 명절마다 전화를 걸었다. 정으로 살자.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 친구끼리. 그 말이 이상했다. 정이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법 아닌가? 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 결국 그건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마법이 된다. 만수는 어느 날 밤 빈 지갑을 바라보다 웃었다. 그래, 정도 이자 붙는 세상이구나. 몇 해가 지나도 상철은 바뀌지 않았다. 손주 학원비 좀 도와줘라. 그의 목소리엔 미안함 대신 익숙함이 있었다. 만수는 웃으며 말했다. 상철아, 이젠 은행이 내 친구야. 그날 이후 상철의 번호를 지웠다. 정리란 미움이 아니라 포기였다. 기대가 없으면 원망도 없다. 그는 수첩 한쪽에 적었다. 정은 돌려받지 못하면 이름만 남는다. 두 번째 사람은 이웃 순자였다. 박 여사와 함께 산책을 하면 늘 만났다. 아이고, 그쪽은 좋겠어요.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난 혼자야. 세상에 기댈 데도 없고. 그녀의 말에는 늘 비교가 섞여 있었다. 처음엔 그냥 위로해 주었다. 그래도 순자 씨는 정 많잖아요. 정 많으면 뭐해요? 외로운데?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한숨은 질투로 변했다. 박 여사와 함께 걸을 때면 일부러 시선을 피하기도 했다. 하루는 만수가 용기를 냈다. 순자 씨, 우리 행복 경쟁 그만해요. 누가 더 외로운지 대회는 안 열려요. 그 말에 순자는 얼굴을 굳히더니 돌아섰다. 며칠 뒤 그녀는 찾아오지 않았다. 공원이 조용해졌다. 그날따라 낙엽이 유난히 많이 떨어졌다. 만수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보았다. 비교로 얻는 위안은 끝이 없다. 타인의 불행 위에서 숨 쉬는 사람은 결국 자기 공기마저 잃는다. 그는 순자를 미워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외로움의 무게를 이해했다. 세 번째 사람은 사촌 영호였다.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던 동생. 형님 덕분에 살아요.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다. 취업을 도와주고 보증도 서주고 결혼식 축의금도 냈다. 그런데 그가 자리 잡자 연락이 끊겼다. 세월이 지나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모른 척 지나쳤다. 그 순간 만수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도와줄 땐 고마워하더니 이젠 모른 척이냐? 하지만 금세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혼잣말했다. 사람은 빛보다 마음의 고마움을 먼저 잊는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다. 그 기억이 사람의 품격이다. 네 번째 사람은 첫사랑 영자였다. 가끔 전화가 왔다.
그때 당신이 날 놓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그녀는 과거 속에 살았다. 마치 어제의 미련만 붙잡고 오늘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영자 씨,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오. 그때의 그대도 이제 그대가 아니잖소.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다. 역시 당신답네.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만수는 낡은 편지 상자를 꺼냈다. 노랗게 바랜 편지, 오래된 엽서, 젊은 날의 사진. 한때의 심장이었지만 이제는 먼지였다. 그는 편지를 모아 불 속에 넣었다. 불빛이 타오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다. 추억은 따뜻하지만 오래 주면 손을 대인다. 노년은 추억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5번째 사람은 아들 준석이었다. 효심 많은 아들이었지만 그의 사랑엔 통제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계좌는 제가 관리할게요. 요즘 사기 많아요. 휴대폰 비밀번호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의 걱정은 언제부턴가 감시로 바뀌었다. 만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준석아, 나를 지키고 싶으면 감시하지 말고 믿어라.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문 앞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사랑해서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는 그 글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다. 사랑은 묶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다. 진짜 효도는 존중이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폈다. 상철, 순자, 영호, 영자, 준석. 그 이름들을 하나씩 줄 그었다. 이름을 지우자 마음이 조용해졌다. 그 빈칸에 그는 적었다. 남길 사람 나 자신.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정리란 버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다. 바람이 불었다. 쑥차 향이 퍼졌다. 박 여사가 물었다. 이제 후련해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사람을 정리했더니 내 안에 공간이 생겼어. 그 공간에 햇살이 들어왔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의 가장 큰 사치는 좋은 사람 곁에 있는 시간이고 가장 큰 절약은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다. 그날 밤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외로움이 몰려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만수에게 찾아온 건 고요함이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을 열었을 때 먼지가 사라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쑥차를 끓였다. 물소리가 은은히 끓어오르고 창문을 열면 차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이젠 집이 따뜻하네요. 박 여사가 말했다. 사람을 덜 품으니까 바람이 덜 세. 그의 대답에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정리란 버림이 아니었다. 그건 마주함이었다. 마음을 덮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보내니 상철. 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짧은 글 한 줄. 미안하다. 늦었지만 갚는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갚지 말고 살아라. 대신 누군가를 도와라. 그게 진짜 갚음이야. 그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 돈보다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그가 상철에게 보내준 건 돈의 면제가 아니라 관계의 용서였다. 며칠 뒤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박 여사가 말했다. 가보실래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바구니를 주문했다. 비교하지 말고 기운내요. 그 문구를 카드에 적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안도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며칠 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마워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도 이제 누굴 부러워하지 않으려 해요. 그 목소리에 잔잔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만수는 웃었다. 그래요.
비교를 멈추면 행복이 보이죠. 순자의 전화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쑥차를 끓였다. 향기가 평소보다 깊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신문을 보다 영호의 이름을 발견했다.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 중.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은 결국 세상에게 벌을 받는구나. 만수는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영호를 불쌍히 여겼다. 사람은 감사로 자라난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셈이었다. 며칠 뒤 뜻밖에도 영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형님, 감옥 안에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왜 형님이 나에게 기억이 은혜다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아요. 다시 나가면 누구든 도우며 살겠습니다. 만수는 그 편지를 가만히 접어 책 속에 끼워두었다. 그는 혼잣말했다. 늦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봄이 찾아오지. 며칠 후 영자에게서도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당신 덕분에 한동안 예뻤어요. 고마웠어요. 그는 그 엽서를 가만히 바라봤다. 추억이 아프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추억이 된다. 그는 엽서를 책갈피에 끼우며 미소를 지었다. 박 여사가 물었다. 그 여자는 이제 괜찮대요? 응, 나도 이제 괜찮아. 만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준서? 아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보다 자주 찾아왔다. 그날도 그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야. 너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그들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조용히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준석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은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그 한마디에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 미안함, 후회, 그리고 회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래, 밥 먹는 게 제일이지. 만수는 웃었다. 사람 사이의 진짜 화해는 말보다 식탁 위에 놓이는 법이었다. 봄이 찾아왔다. 정원에 꽃이 피었다. 만수는 호미를 들고 박 여사와 함께 흙을 고르며 말했다. 사람도 흙 같아요. 잡초 같은 관계를 뽑아야 꽃이 피지. 박 여사가 웃었다. 그럼 당신은 이제 꽃밭이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잡초도 다 이유가 있더라. 햇빛이 너무 세면 그늘 만들어주려고 나오는 거래. 그 말에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너무 밝기만 한 인생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지금이 편하지. 둘은 한참 동안 흙을 다듬고 새싹이 돋는 걸 지켜봤다. 흙냄새, 바람, 햇살, 그리고 옆에 사람. 그 모든 게 고요한 행복이었다. 밤이 되자 만수는 다시 수첩을 폈다. 예전엔 지워야 할 이름들을 적었다면 이번엔 새로 남길 이름들을 적었다. 박 여사, 복지관의 정숙, 옆집 아이 민호.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그는 깨달았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버리면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빛이 들어온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쑥차 향기와 함께 오래된 마음이 환하게 맑아졌다. 겨울의 하늘은 얇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창틀에 얹힌 서리가 햇살을 받자 금빛으로 잘게 부서졌다. 이만수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끝까지 들어왔다가 오래된 한숨처럼 천천히 나갔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 그는 소리내지 않고 혼잣말을 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선거울이 놓여 있었다. 유리에 난 잔 흠집들 사이로 주름과 흰머리가 어렴풋이 뒤섞여 비쳤다. 그는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피하지 않고 돌리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미안하다. 그는 꿀꺽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그동안 너를 참 많이 미워했지. 무능하다 욕했고 타이밍을 놓쳤다 탓했고 누군가에게 이끌려 얘라고만 말하던 겁쟁이라며 다그쳤지. 말이 끝나자 눈물이 어느새 고여 있었다. 눈물방울이 턱 끝에서 툭 떨어져 거울을 적셨다. 그 방울이 둥글게 번져 흠집을 잠시 덮었다.
그는 참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줬구나. 그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부엌으로 가 불을 켰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쑥을 한 줌 털어 넣었다. 끓어오르는 소리에 맞춰 기억도 조용히 끓었다. 젊은 날의 오만, 누군가를 잃고 난 뒤의 후회, 도망치듯 고개를 돌리던 습관, 정이라는 말 뒤에 자신을 숨기던 어두운 구석. 이제 그만두자. 그는 주전자 옆에서 작은 쪽지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의 정리일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줄 것. 그는 잔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는 박 여사를 위해. 문이 두드려졌다. 열려 있어요. 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박 여사가 들어왔다. 목도리를 푸는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오늘은 왜 이리 빨리 깨셨어요? 먼저 화해할 사람이 있어서. 누구하고요? 나. 박 여사는 대꾸 대신 웃음으로 잔을 받았다. 쑥향이 김으로 올라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오늘 복지관에서 전화 왔어요. 박 여사가 말했다. 정리와 화해 강의 연장 요청이래요. 다음 달까지 매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가 보네요. 그보단 본인 얘기인 줄 알아서겠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다. 아침에는 시장, 낮에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에는 짧은 산책과 독서, 그리고 잠들기 전 거울 앞 다짐. 하루가 이렇게 단정해 보인 게 얼마만인지. 그가 말하자 박 여사는 빙긋 웃었다. 사람 정리를 끝내면요, 하루가 달력처럼 깔끔해져요. 시장 골목에는 김이 폴폴 나는 어묵 국물이 사람들을 붙들어 세웠다. 만수는 대파와 두부, 들깨가루를 샀다. 상인은 덤으로 무 한 토막을 쥐어주며 말했다. 요즘 얼굴빛이 좋아요, 어르신. 겨울이라 더 밝아 보이나 보지. 마음에 볕이 나서 그래요. 말 한마디가 솜처럼 따뜻했다. 가벼운 장바구니가 이상하게도 든든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오늘의 자원봉사 목록은 배식 도우미와 말벗 서비스. 만수는 이름표를 달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만수 선생님, 오늘은 미역국에 들깨를 좀 넣을까요? 아, 그럼 겨울에는 살짝 더 고소하게 좋아요. 국자질을 하며 그는 생각했다. 남을 먹이는 일은 한때 나를 갉아먹던 생각을 잠시 멈추게 만든다. 그 일시적인 휴식이 쌓이면 삶은 다시 걸어갈 다리를 갖게 된다. 배식을 마친 뒤 말벗 시간.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은 노인이 보였다. 무릎 위 손이 고요했지만 손등에 핏줄이 말랐다. 만수가 자리를 옮겨 앉았다. 어디가 제일 춥습니까? 밤.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수첩을 펴서요. 감사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국이 뜨거웠다 같은 아주 작은 것. 노인은 미간을 좁히다 이내 피식 웃었다. 그런 게 감사가 되나? 겨울엔요, 불씨가 크면 꺼져요. 작아야 오래 가죠. 노인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 오늘은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았다라고 적을까? 만수는 가만히 웃었다. 그 첫 줄이 내일의 2번째 줄을 데려옵니다. 테이블을 정리할 즈음 복지관 코디네이터가 다가왔다. 선생님, 다음 주 강의 제목을 감사노트로 잡을까요? 핀노트 어떻습니까? 감사는 결국 빛이거든요. 와, 제목이 예쁘네요.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책을 몇 권 더 샀다. 박 여사와 이웃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생각으로. 저녁 무렵 하늘에서 하얀 가루가 내리기 시작했다. 눈발은 가볍게, 그러나 쉼없이 내렸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잎에 눈빛이 걸렸다. 며칠 전 준석이 들고 온 겨울 식물. 햇빛을 좋아해요라는 노란 메모가 화분 옆에 붙어 있었다. 문이 울렸다. 아버지. 준석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퇴근길에 붕어빵이 보여서요. 만수는 봉투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렸다. 따끈한 온기가 종이 너머로 전해졌다. 그래, 잘 왔다. 밥은 먹었니? 예. 근데 잠깐만 앉아도 돼요?
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눈발이 더 굵어졌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날 제가 아버지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달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지켜드리는 거라고. 준석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근데 아버지가 믿어달라고 하신 뒤로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됐어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통제하려던 제 두려움이 보였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늘 미숙하지. 그 미숙함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동시에 자라. 준석은 웃었다. 요즘은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좋습니다. 나도. 둘은 붕어빵을 반씩 나눠 먹었다. 뜨거운 팥이 입천장을 살짝 데웠다. 아버지,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되지. 같이 시장 좀 봐요. 미역국 끓이는 법 배우고 싶어요. 들깨를 마지막에 넣어라. 고소함이 남아. 눈이 내렸다. 대화는 눈처럼 고요하게 쌓였다. 밤, 거울 앞. 만수는 다시 서 있었다. 오늘의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오늘의 정리 이 타인을 꾸짖던 말로 나를 때리지 않을 것. 그는 수첩에 적었다. 오늘의 정리 3내일의 걱정보다 오늘의 한 줄을 선택할 것. 또 한 줄을 적었다. 빛이 꺼지고 방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느꼈다. 정리의 마지막은 결국 말이라는 것을. 어떤 말로 나를 부르고 어떤 말로 타인을 맞이하며 어떤 말로 하루를 덮는지. 그는 귓속으로 속삭였다. 괜찮다, 잘했다, 여기까지. 며칠 뒤 복지관 강의 날. 강의실에는 다양한 표정이 앉아 있었다. 상실을 지나온 표정, 분노를 아직 붙들고 있는 표정, 무표정으로 살아온 표정. 만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누구를 정리할지 오래 고민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리해야 할 사람은 늘 나였어요. 그는 칠판에 크게 적었다. 나에게 건네는 말 바꾸기. 작은 감사 한 줄. 과거의 후회에 빚 더 내지 않기. 사랑 통제 아님. 신뢰의 다른 이름. 지금 여기를 손으로 만질 것. 지금 여기를 손으로 만진다는 건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고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붕어빵을 반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뒤쪽에 앉아있던 노파가 손을 들었다. 선생, 그런다고 내가 젊을 때 저지른 일들이 없어지나? 만수는 미소도 고개 끄덕임도 아닌 잠깐의 침묵으로 먼저 대답했다. 아니요. 그 일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빚은 멈출 수 있어요. 과거에 계속 이자를 붙이는 일을 우리가 오늘 멈출 수는 있습니다. 노파의 눈가가 처졌다. 그럼 오늘부터 멈춰보지. 네. 같이 해봅시다. 박수가 났다. 크지 않았지만 오래 이어지는 박수. 그 박수의 길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말했다. 강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작년 여름 복지관에서 잠깐 말벗을 했던 이였다. 그가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여기 선생님이 그때 말해준 노트예요. 한 장의 하루, 오늘로 100장째입니다. 만수가 봉투 속 노트를 펼쳤다. 거친 글씨로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적힌 문장들. 오늘 국이 뜨거웠다. 회사 휴게실 창문이 잘 닫혀 있었다. 돌아갈 집이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화났다. 오래 잠을 잤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덕분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맑았다. 덕분에요. 만수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깨끗했다. 문 앞에 화분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보낸 일 없음. 작은 카드에 글이 적혀 있었다. 빈 노트 잘 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름 대신 오늘의 마음을 놓고 갑니다. 만수는 화분을 창가에 나란히 올려두었다. 잎사귀 2개가 서로를 향해 기울었다. 그 작은 장면이 묘하게 든든했다. 박 여사가 저녁 준비를 했다. 들깨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접시에 단무지와 김이 얹혔다.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며 박 여사가 물었다.
오늘의 정리는 뭐였어요? 나한테 괜찮다라고 말하기. 그리고 과거에 이자 더 내지 않기. 이자 끊겼나요? 오늘은 끊겼지. 둘은 웃었다. 국물이 몸을 천천히 데웠다. 그 따뜻함이 어디까지 스며드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충분히 알고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준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주말 시장 약속 잊지 마세요. 장바구니는 제가 챙길게요. 만수는 짧게 답했다. 좋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숟가락 더 웃자.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의 정리 4 내일의 나에게 미리 사과 대신 격려 남기기. 그는 수첩에 적고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해왔어. 내일도 여기까지면 충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사람에게서 상처받았고 사람에게서 위로받았다. 그리고 결국 나에게서 돌아왔다. 그는 속삭였다. 지금 여기 충분해. 눈이 감겼다. 겨울밤이 천천히 깊어졌다.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안에서는 숨이 고르게 들고났다. 그 고른 숨 사이로 마지막 정리는 완만하게 끝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조용히 쓰다듬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정리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행복은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작은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